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머릿속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거친 짐승 가죽을 대충 걸치고 어두컴컴한 동굴이나 비바람만 겨우 피하는 움집에서 질긴 고기를 뜯어먹는 원시인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개한 수렵 채집인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현대인이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세련된 물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아주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듬고 부드러운 실로 짠 옷감을 골라 멋을 내던 그들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화려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과서 너머로 놓치고 있었던 그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고조선을 배울 때 그저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 같은 딱딱한 유물 이름만 몇 개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를 살았던 진짜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기보다는 아주 먼 나라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땅속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흔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고인돌 덮개돌을 옮기기 위해 수백 명의 이웃이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모으고 정교하게 빚어진 미송리식 토기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내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네 이웃 사촌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아주 치열하고도 뜨거운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무리가 아니라 떠나간 이를 애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자신들만의 고유한 미학을 꽃피우며 엄격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갔던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2000년 전 고조선의 어느 평범한 아침은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잠에서 깬 주인공이 따뜻한 구들방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챙겨 입는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남의 물건을 탐내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엄격한 법도를 지키며 이웃과 시장에서 화폐를 주고받으며 물건을 구매하던 그들의 진짜 일상 말이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고조선인들은 이미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신뢰의 원형과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고조선 서민들의 민낯을 하나씩 들춰보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 돋는 진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이 향유했던 정교한 미학적 감각과 합리적인 경제체제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봐도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조선의 진짜 명품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 그 찬란했던 문명의 속살을 향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흔히 고조선 사람들은 거친 짐승 가죽이나 나뭇잎을 엮어 입었을 거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고조선 서민들은 삼을 재배해서 만든 삼배옷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누에를 직접 쳐서 뽑아낸 비단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가락바퀴라는 도구는 당시 사람들이 아주 능숙하게 실을 뽑아 옷감을 짜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옷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옷감을 붉고 푸르게 물들여 자신만의 개성을 화려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정교한 단추나 허리띠 고리 같은 장신구까지 곁들였으니 당시 고조선의 거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록달록하고 세련된 패션의 경연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의복을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자아를 드러내는 격조 높은 문화로 향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가 계절마다 유행하는 옷을 찾아보고 자신만의 멋을 부리는 것처럼
고조선 사람들도 옷차림에 꽤나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당시의 비단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의 지위나 멋을 뽐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겁니다. 특히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보면 이들은 옷감에만 머물지 않고 옥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화려한 귀걸이와 허리띠 고리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원시인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짠 옷감을 정교하게 재단에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뒤 비녀로 고정했던 고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가히 당대 동아시아의 패션 선두주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외양을 정성껏 가꾸며 미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고조선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구성원들이 심리적인 여열을 누렸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를 잘 갖춰 입은 그들이 즐겼던 식탁 위의 풍경은 또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했을까요? 고조선 사람들의 식탁을 들여다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단순히 산짐승을 잡아 고기만 구워 먹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장이나 조, 수수 같은 오곡을 아주 체계적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평안남도 남경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된 쌀알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벼농사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곡물밥이 그들의 주식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콩의 원산지답게 콩을 발효시켜 장을 만들어 먹거나 곡주를 빚어 즐기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착 생활이 고도로 안정적이었고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 저장 기술이 뛰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는 식습관의 뿌리가 이미 이때부터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미각을 자극하고 영양의 균형까지 고려한 고조선의 식탁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 높은 미식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듯이 고조선 사람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둔 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음식에 정성을 담고 예절을 갖추는 문화가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수확철이면 하늘에 감사를 표하는 제천 행사를 열고 갓 쪄낸 떡과 정성껏 빚은 향긋한 곡주를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를 다졌을 것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같은 세련된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제철나물과 생선,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자 생명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흥겨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축제가 밤늦도록 이어졌을 텐데 이러한 나눔의 미덕이 오늘날 우리 식탁 공동체 문화의 깊은 뿌리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하루의 피로를 풀며 쉬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인 온돌의 조상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조선에도 지금의 아파트 못지않은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주거 문화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반도의 매서운 추위를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굴 속에서 덜덜 떨며 지냈을 것 같지만 사실 고조선 사람들은 이미 쪽구들이라는 초기 형태의 온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바닥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잠을 자는 자리 아래에 불길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바닥을 따뜻하게 데웠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다른 문명들이 단순히 실내에 불을 피워 매연에 시달려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덕분에 고조선 서민들은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등 따습고 아늑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밖은 꽁꽁 얼어붙어도 따뜻하게 달궈진 바닥에 몸을 누이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녹여냈을 그들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막아주고 바닥의 온기는 보존하는 이 지혜로운 주거 문화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활 방식을 규정짓는 아주 특별하고도 독창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느끼는 그 개운함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최고의 휴식일 겁니다. 고조선 서민들도 하루의 피로를 그렇게 쪽구들 위에서 녹여냈을 것입니다. 뜨끈한 바닥에 몸을 지지며 내일은 또 어떤 농사를 지을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던 그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장작 타는 냄새와 구들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흙냄새는 고된 노동을 마친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최고의 처방전이었을 것입니다. 밖은 맹수가 날뛰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친 대지였지만 적어도 집 안만큼은 안전하고 아늑한 그들만의 낙원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안락한 휴식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정서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고조선의 8가지 법, 즉 8조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고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8조법은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되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이라는 거액을 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고조선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했으며 노동력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은 8가지 조항 중 3가지만 전해지지만 그 속에는 생명 존중과 정직이라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 하나 없는 세상에서도 법의 위험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설령 돈을 내고 노비 신세를 면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인 큰 수치로 여겨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을 중시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법 질서는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국가를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문명 사회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질서 정연한 공동체를 유지했으며 이러한 평화로운 사회 구조는 곧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50만 전이라는 액수는 지금 가치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도둑질 한 번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었으니 고조선 사람들에게 법은 무서운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 덕분에 당시 사람들은 문을 잠그지 않고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정치를 넘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50만 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고조선이 단순히 물물 교환에 의존하던 원시 사회를 넘어 화폐 단위가 정교하게 설정되고 시장의 물가가 관리되던 고도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방증합니다. 화폐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상업의 발달과 부의 축적을 의미하며 이를 법로 보호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50만 전이라는 거금의 가치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을지, 그리고 이 돈이 오가던 고조선의 시장 풍경은 얼마나 활기찼을까요? 구체적인 금액의 언급은 당시에 이미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파는 활발한 경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고조선은 아주 활발한 무역 국가이자 화폐를 사용하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고조선 영토 곳곳에서는 칼 모양으로 생긴 화폐인 명도전이 수천 점씩 무더기로 발견되는데 이는 고조선이 주변 나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장사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부를 축적했음을 뜻합니다. 명도전은 단순히 쇳덩이가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과 신뢰가 담긴 고도의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빗, 소금, 모피 등
각지에서 몰려든 귀한 물건들과 이를 사고 팔려는 상인들로 매일같이 북적였을 것이며, 서민들은 지갑 속에 이 화폐를 넣고 다니며 합리적인 소비를 즐겼을 겁니다. 특히 한 곳에서 대규모로 발견되는 화폐 유적은 당시 고조선이 동북아시아 국제무역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했음을 방증합니다. 지갑 속에 돈을 넣고 다니며 물건의 가치를 매기고 가격을 흥정하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원시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오히려 고조선 사람들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던 아주 영리하고 세련된 경제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장에서 흥정하고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눈을 반짝이는 것처럼 고조선 사람들도 더 좋은 청동 거울이나 더 예쁜 장신구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을 것입니다. 장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자리를 넘어 먼 곳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한반도 넘어 대륙의 소식까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통 한쪽에서는 맛깔스러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모피와 소금, 그리고 반짝이는 옥 장신구를 두고 치열한 가격 흥정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수준 높은 문명을 보여주는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과학으로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그들의 금속 가공 기술이며, 이는 당시 고조선이 동북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고조선의 수준 높은 문명을 보여주는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과학으로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그들의 금속 가공 기술입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유물이 단유세문경이라 불리는 잔문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지름 21cm 남짓한 작은 공간 안에 무려 13,000개가 넘는 미세한 직선과 원형 무늬를 빈틈없이 새겨 넣었습니다.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불과 0.3mm에 불과한데, 이는 현대의 초정밀 가공 기술로도 똑같이 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수준입니다. 돋보기나 정밀 기계도 없던 그 시절에 오로지 사람의 손과 눈썰 미만으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을 완벽하게 맞추고 거푸집을 빚어낸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비춰보는 도구를 넘어 햇빛을 반사해 신비로운 빛의 후광을 연출했던 이 거울은 당시 제사장이나 지배층의 권위, 그리고 고조선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조상들이 금속의 성질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은 오늘날 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전율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조선 서민들의 삶은 결코 미개하거나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구들방에서 쌀밥을 먹고 살며 정교한 법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냈던 고도의 문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땅속의 유물들은 사실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던 셈입니다. 21세기 현대인이 누리는 온돌의 안락함과 정갈한 식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시민의식의 DNA가 이미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미개했다고 낮춰보는 편견만 버려도 조상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용기로 이 땅을 일궈왔는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미개한 원시인이 아닌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설계자들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낸 고조선의 서민들. 그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자랑스러운 뿌리이자 위대한 조상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긍심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된 고조선의 일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미개하게만 보려는 심리 기저에는 현재가 가장 우월하다는
현대인의 오만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내일의 풍요를 꿈꾸며 정교한 기술과 엄격한 법도를 세웠던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비단, 자락과 온돌의 온기, 그리고 정밀한 거울의 무늬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본래 찬란한 문명의 후예였음을 묵직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고조선의 흥미로운 사실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브라인 히스토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아주 큰 보탬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운 삶의 흔적을 함께 쫓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